오늘 영상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정말 죄송하다라는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렸었던 정보 중에 정말 크게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고객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트윗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제가 잘못 보고 여러분들께 잘못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폭스바겐은 독일의 저축은행 폭스바겐입니다. 저는 단순히 은행이랑 협력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회사겠지라고 대충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게 밑에 나와 있죠. 고객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수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쉬운 거를 틀려가지고 정말 저도 현자 타임이 크게 오더라고요. 어이없는 실수들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조심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식들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연준의 FOMC 미팅 관련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온 소식들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자면은, 일단 연준 같은 경우는 자산 매입 규모를 매월 300억 달러 정도 축소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지금 당장 금리는 올리지 않겠지만은 내년에 3차례 그리고 내후년에 3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내년과 내후년 각각 3차례의 금리 인상, 과연 시장이 이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로 달러 구매력을 향상시킬지도 의문이고요. 이미 찍은 돈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죠, 부채 한도를 31조 4천억 달러로 또 상향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더 찍겠다라는 소리겠죠. 이런 상황을 두고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와 동시에 이 통화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찍지 않을래야 찍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재미난 말도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금과 같다. 자, 레이 달리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날이 오게 될 줄이야.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성취한 것을 보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정말 인정한다라는 것이겠죠. 일제히 반등 및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측했었던 것과 같이 안도 랠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달러 인덱스 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일단 미국 증시는 기세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도 괜찮습니다. 비트코인 49,000달러를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반등 및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알트코인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대로라면은 즐거운 주말을 또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랜만에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고, 다음 소식은 어제 제가 추가로 댓글로 전해드렸었던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의 보험사 생명보험사 레모네이드가 1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회사 차원에서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공식적인 기사도 조만간에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잭 도로시의 캐시앱. 최근에 앱 내에서 서로 비트코인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 선물 기능이 출시됐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서로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1달러부터 선물이 가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 선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상원 의원들에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를 굉장히 증오하는 대표적인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죠. 엘리자베스 워렌. 어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업계를 때리고 저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를 겨냥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가 미국의 소비자들과 경제에 굉장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규제 관계자들은 강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암호화폐 업계는 당연히 부글부글 끓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존 은행들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를 얼마나 줍니까? 거의 안 주죠. 중간에 지들이 다 헤쳐먹는다라는 것인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 수익금을 투자자들과 함께 나누죠. 그렇다면 개인들이 봤을 때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가? 전통 금융상품인가? 디파이인가? 자,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는 마치 사탄에 씌워가지고 마귀에 신들린 그런 모습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까내리고 있는데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 이것도 좋다고 3,000명이나 좋아요를 눌렀죠. 정말 답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원 의원은 아닌데 후보입니다. 오하이오주 상원 후보인 모건 하퍼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내가 권력 분산 및 자유에 대한 관심으로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것인데 비트코인을 통해서 대기업이 아닌 국민들에게 권력을 되돌려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분이 부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대출업체 중에 REDN이라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회사가 이번에 7천만 달러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최근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융자 대출 프로그램. 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만만치 않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꽤 궁금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에 관련된 상품들은 계속해서 더 나오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온라인 은행 스위스 쿠엇이 내년 중반기에 비트코인 거래소를 출시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및 동향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었던 크라켄의 CEO,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발 물러나면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도 이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 그만큼 상황이 계속해서 급박하게 변한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약세장에서 회복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우리의 구라 형님, 마찬가지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 왜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 암호화폐도 따라갈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42,000달러 선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낙관하고 있다. 특히 2022년도에는 KYC 문제가 해결되면서 디파이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약세와 함께 갈수록 소심해지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 그만큼 지금 이 비트코인의 약세 그리고 거시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 너무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보유 액수 3위 고래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쟁여오고 있다는 소식은 저도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다른 고래가 한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래 같은 경우는 지난 2달간에 18차례에 걸쳐가지고 비트코인을 추매했었는데 지난 14일 같은 경우는 무려 2,500개를 사들였다고 하네요. 자, 비트코인 2,500개를 한꺼번에 살 수 있다. 무시무시한 자금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혹시 외계인인가? 거래소라고 하기에는 거래소 지갑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거래소 지갑은 아닌데 자, 누가 이렇게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 가격이 위태위태한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고요.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형 수익이 패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떨어질 듯 하면서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비트코인. 자, 그리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차트입니다. 지금 강하게 반등하면서 저항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저항을 한꺼번에 뚫고 추세 저항까지 뚫고 올라가서 안착한 후에 51,812달러까지 뚫을 수 있다라면 이 강력한 반등이 56,000달러 선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모습이 참고로 지난 9월과 비슷하기도 하다라고 하는데요. 떨어지는 척 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한꺼번에 치고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한꺼번에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연준의 발표와 함께 살짝 힘을 받은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 비트코인.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는 며느리도 모르고 귀신도 모른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 증시와 함께 오를 수 있기를 일단은 바라봅니다. 다음엔 기타 소식들 한 번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솔라나 펀드를 출시했었죠. 근데 여기에 이어서 노버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갤럭시 솔라나 지수를 추적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갤럭시 솔라나 펀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25,000달러. 일반인들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솔라나 펀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저스틴 선의 선스왑 버전 2.0이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세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이 소각 메커니즘을 발표한 후에 BNB라든지 루나 등 다른 여러 코인들도 그들 암호화폐 소각 시스템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젝티브 프로토콜, 최근 토큰 소각을 위한 소각 옥션을 출시한 후 매주 거래 수수료의 60%를 자동 소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보고서를 출시하면서 밝히기를 아발란체가 확장성이 뛰어나가지고 이더리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자, 이더리움 킬러를 노렸었던 그런 코인들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오스라든지 트론이라든지 에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더리움을 때려잡은 암호화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아발란체, 솔라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루나라든지 아톰, 알고랜드 등등이 다시 한번 이더리움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데, 자, 과연 이더리움을 누를 수 있는 코인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넥슨의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암호화폐로 구매하는 것을 지원한다라고 하네요. 한국에도 좀 지원이 되면 좋을 텐데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연준의 발표가 나오게 되었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었습니까? 부디 이대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가지고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그래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눌러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